닷새째 하락 한국 증시 반등은 언제쯤? 간단합니다. 그죠? 요즘 별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오늘도 사실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다가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와서 우리 개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이렇게 그래요. 아까 희망 고문 비슷하게 뭔가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털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호근 파트너가 볼 때 이 시장에서 뭐 하락 추세를 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기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곧 반등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나요? 일단은 뭐 그 지수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초만 해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PER 수준이 한 10배 정도까지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이제 현재 주가가 또 고평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지난번 이제 터치하고 좀 떨어졌던 2235포인트 이 저항이 그렇게 쉽게 돌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월하고 2월 달에 단기간에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거의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단기간에 상승에 따른 어떤 이제 피로감 이런 부분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지수가 안 되니까 뭐 시장은 이제 끝난 거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럽 쪽도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그 양적 완화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지금 완화 쪽으로 좀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작년에 이제 계속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제동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중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주변에 주식시장 주변에 머물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좀 어렵지만 이러한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그 자금들에 의해서 계속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출회되지 않겠냐. 다만 오늘하고 어제 같은 경우가 좀 힘들었던 이유는 이게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세의 첫 지금 모멘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상승에만 이렇게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이제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좀 뭐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잘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박찬원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그 우리 증시 그 조정 이유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뭐 중국 A주 MSCI EM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수급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서 저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금이 옮겨 다니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노이즈가 또 발생하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불안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뭐 세 번째로는 그 상승에 따른 피로도 증가.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으니까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북미 협상이 제2차 북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환율이 또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제 113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그 환율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모멘텀 부족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부재합니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을 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숏을 칠 수 있는 그 뭐랄까 이유가 지금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공매도가 증가하는 이런 부분도 좀 수급적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거래소 지수는 2125에서 215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2150이나 2125포인트를 깨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땐 700에서 72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래소 쪽으로는 IT 대형주들, 즉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가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바이오가 오르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IT 반등 여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반등 여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뭐 박찬웅 파트너가 웃으면서 얘기하시길래 좀 좋은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다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현 파트너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의견이 어쨌든간은 조금 소극적이죠. 어떠세요? 뭐 혼자 적극적이기엔 좀 다소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저 역시도 앞서서 우리 박찬호 대표님이나 뭐 먼저 말씀해주신 분들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결국 시장이 지금 제일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 대한 이유는 거의 이제 많은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알겠는데 이제 언제 오를 거야,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다음 주 목요일 전후해 가지고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1월 달에 상승의 이유를 잠깐 뭐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보면 1월 달에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상승이 나왔을 때 이유로 꼽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언제 재현이 될 거냐 하는 부분 같은 것들 좀 가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지수라든가 가격들이 좀 싸 보이는 현상들이 나와야 될 거니까 지수 조정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또 20일 날 있는 미국의 FOMC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같은 부분이 적어도 상반기 내는 굳건하게 동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재확인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중 간의 협상이 결국 27일 전후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타결을 받아야지만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랠리가 잠깐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3월 하순 정도 돼야지만 시장이 좀 안정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좀 시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하고 어저께 외국인 수급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장중에 1,000억대 이상 팔다가 장막판에 도르다 회수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어제 오늘 꼭 그랬는데, 이런 현상들이 제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작년 12월 달에도 여러 번 그랬었습니다. 장중에 많이 팔다가 장 후반이나 마감 지수에 도로 사놓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나서 지수의 바닥권을 형성하고 1월 초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다는 기억이 좀 살포시 나가지고요. 그런 현상들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자주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용할 수 있는 매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중에 많이 팔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시거나 당황하시지 말고, 또 막판에는 얘네들이 또 회수한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술적인 저점은 2170선에서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만 살짝 깼기 때문에 그 다음 선으로 볼 수 있는 61선이 살짝 올라오면서 최근 1월 달에 상승폭의 약 38% 정도 조정을 생각하는 2140선 정도권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